딸이죠.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이 돼서 첨단 재생의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와 같은 첨단 재생의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정에 막혀서 환자들이 해외 원정 치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는 안전성과 고가의 치료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의약품은 연구개발하고 난 뒤에 기업이 임상시험을 하고 그리고 제품 허가를 받아야만이 환자 접근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첨단 재생의료의 제품들은 살아있는 세포가 주 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특징, 인허가 과정의 특징, 게다가 어떤 장기적인 효능을 입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받을 요구가 굉장히 증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첨단 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환자 접근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국가가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구개발 후에 임상시험 전에 임상연구라는 단계를 거쳐서 어떤 그 치료의 효능을 우리가 예측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갖게 됩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이런 임상연구의 그런 활성화를 기반으로 굉장히 법이 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기술도 최초 임상 적용을 할 수 있는, 임상연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립을 했고요. 특히 저위험 기술인 경우에는 신고제로 굉장히 많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의료 현장에서 만들어진 근거를 그게 축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환자 비용 지불이 가능한 자유진료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환자들이 주로 원정 치료를 받는 대부분이 사실은 이 자유진료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21세기 치유법으로 여기도 재생의료 기술과 또 재생의료 제품 영역을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치료받을 권리를 통해서 허가받기 전 단계에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겼고요. 미국이 굉장한 그 임상 연구비를 통해서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세계 최초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치료 기회를 제공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 보이시는 게 카티의 그런 그러니까 혈액암의 환자를 치료한 겁니다. 이 환자가 이제 완치된 후 5년 뒤에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인공 방광이 손상받은 환자의 이게 16년 전 후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방광이 손상됐을 때 이거를 외부에서 조직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자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대하는 방안은 첫째 임상연구 규모를 확대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억 원 예산으로 시작하는 임상연구비가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최근 올해 그 10월에 저희 센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국민의 그 36.8%가 비용 지불 의사가 있다. 허가받기 전 임상연구 단계에서 비용 지불 의사가 있다고 했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가능하겠냐고 했더니만 1억 4천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평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환자의 경우는 57%가 비용 지불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였고 한 평균 7,400만 원 정도의 가격은 괜찮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임상연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였거나 또는 의료 현장에서 이미 어떤 근거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제한된 대상 질환 또는 제한된 장소,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척수 손해성 실조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국내에 한 4,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요. 전혀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약도 없고 개발한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청와대 이 환자 환우에서 청원을 올린 게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치료도 안 된다 그러고
그렇다고 개발한다는 소식도 안 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대만에 있는 줄기세포회사에서 이 질환으로 임상 이상을 다 끝내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한국에 빨리 들여와서 그런 환자들에게 일단 임상을 통해서라도 기회를 주자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4,000명의 환자들은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정말 그걸다가 이제 삶이 바뀌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첨단 재생의료라는 게 세포랑 유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성이랑 유효성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만 해도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대학 실험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업을 통해서 임상 적용하는 데까지 약 20년 걸렸습니다. 심근재생용 세포 치료제를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임상 적용을 하기 위한 단계들 하나씩 밟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첨단 재생의료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지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국민 대다수가 걱정하는 그런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허가가 취소되게 된 이제 의약품 중에서 리아벡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전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가 된 건데 그 이유는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어가지고 다른 치료제를 받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허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제로 대체되었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환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암 환자인 경우는 이미 쓰고 있는 다른 치료제가 있지만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는 치료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승인된 약 중에 살코마리투스라는 병이 있는데요. 살코마리투스 병은 유전적으로 말초신경이 퇴행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형태의 그런 병입니다. 근데 거기에 승인된 의약품은 10m를 걷는데 기존보다 0.5초 더 빨리 걸을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 유전병 환자에는 치료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유효성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질환명 자체보다는 그 질환이 현재 그 환자에게 어떤 시급성과 절실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의사가 볼 때는 그 스스로 지금 현재 그 환자에게 주는 현재 치료법에 대해서 치료 효능이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든지 그 표준 치료법이 그 기여도가 그 환자에게는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환자 중심으로 현재 그 환자의 상태, 이 환자의 예후 이런 것들을 다 중심으로 고려해서 유연성이 발휘돼서 대하는 거지 어떤 질환의 이름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첨단 재생 의료와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거진 준비가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5개년 계획을 좀 발표할 생각이고요.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이 첨단 재생 바이오 관련해서 신뢰를 받는 그 어떤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임상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해서 기술의 어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기대도 부응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낮고 또 안전성이 확보된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에 대한 제한적인 의료 시술 허용은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는 희귀성 혹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판단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한 분이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시냐면은, 야, 총리가 저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알아듣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 알아듣는 것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이 분야가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더 정성껏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다. 그래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할 정도의 그 말귀를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좋은 세균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